네, 반갑습니다. 허브증권 방송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시젠 되겠고 종목 코드 번호 096530 되겠습니다. 앞서도 영상 올렸는데 처음에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막 잡음이 엄청 들려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. 저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스부호 나오는 영상 아니고요. 이제 주식 관련된 영상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, 구독자분들께서는 피드백 좋았습니다. 네,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8월 10일 장이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을 하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,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보시면 뭐 수젠텍, 뭐 바이오니아도, 네, EDGC, 랩지노믹스, 휴마시스, 바디텍메드, 지금 시간 외에 일단 수젠텍 하한가 들어갔고요. 뭐 4%씩 3%, 3%, 2% 지금 다 밀렸습니다. 왜 밀렸는 거 하니, 일단 뭐 시젠도 밀렸습니다. 일단 결과적으로 시젠도 한 2.2%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, 시젠 같은 경우는 잠깐만 이따 보고요. 일단 왜 지금 시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죠?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간에 왜 빠졌는지를 좀 같이 보면요, 일단 이 수젠텍이 지금 범인입니다. 일단은, 예. 수젠텍이 그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, 매출액이 보시면 공시를 했습니다. 실적 공시를. 실적 시즌이죠, 한참. 매출액이 전기 대비 4,500% 올랐고요. 전년 동기 대비 2,000% 올랐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어요. 심지어 200억 정도. 매출액도 늘고 흑자 전환했는데 시간의 하한가 왜 갔냐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적을 맨날 실적 얘기를 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게, 주가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가 나면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요. 실적이 최악이다라고 해서 주가도 최악이었다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구나 해서 실적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뭐 하여튼 실적은 사실 제 판단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막 한 1,000억 정도 나올 거다, 뭐 한 1,000억 정도 나올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까보니까 200억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실망감에 따라 시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젠텍, 오상자이엘, 뭐 랩지노믹스, EDGC, 휴마시스 지금 진단키트주들 다 꼬꾸라진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시젠도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아예 안 받진 않았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뭐 당장에 뭐 망하겠습니다만, 이미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,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한 3, 4분기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다, 2분기에는 피크아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3, 4분기에도 장비나 시약이나 우리나라에서 70%, 80% 진단키트가 다 시젠 건데, 키트까지.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30만원까지 올라간 건데,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지수 편입이 거의 확정적이죠. 예, 확정적이고 2분기 확정 실적도 이제 같이 나오죠. 13일인가요? 14일 날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우려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저번 시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, 이번 주에는 이제 변동성을 보일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. 아무리 시즌이 좋은 건 다 알지만, 뭐 송파구에서 나가는 뭐 수출 그거 보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, 확실히 이제 그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확정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딱 나는 순간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일 거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저번 시즌 영상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아주 진짜 찰떡 같은 비유를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 시젠이 과연 삼바가 될지 LG화학이 될지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,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, 사실 이 시즌도 과연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지금 거의 뭐 이제 천장을 뚫고 가고 있는데, 그에 못 미치면 또 이렇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그에 미치고 충분히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뉘앙스가 더 포함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보유자분들께서 제 판단에는 뭐 사실 뭐 여기서 들어가시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뭐 30만원 넘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다 끌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, 그냥 뭐 하루 이틀, 하루 오르고 뭐 이틀 떨어지고 이틀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시간에서 2%가 빠지든 3%가 빠지든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, 개인적으로. 그렇지만 그래도, 예, 대응의 영역인 것은 맞기 때문에, 예, 요번 주는 조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,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챙길지는 꼭 한번
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시즌 이슈가 하나 있었죠. 35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을 결정을 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. 단기 차입금은 아시겠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.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인데 약 350억. 350억을 왜 빌렸을까요? 하니 그 분산된 사무 연구 개발 공간 집중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인력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파구 방이동에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시젠에 그 진단 키트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볼 때 보통 송파구에서 나가는 물량을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. 여기 두 번째 기사에 나오죠. 코스닥 이 시즌 사무 연구개발 광고 홍보 극대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송파구 방이동 건물에 560억짜리 매입을 했다. 이렇게 나오는데 뭐 건물주분들 계시고 뭐 저는 일단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서 아마 여기에 보탬을 했겠죠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아닌 건 아니다 하면은 댓글로 좀 팩트 체크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냥 자기 돈으로 건물을 냅다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. 집도 그렇고.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결국 이게 뭐 단기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해서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시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돌아가고 너무 잘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될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건물을 늘리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단기 차입금 350억이다라는 거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게다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니까 시즌도 같이 밀렸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좀 시나리오를 세워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나눈 이 구간인데요. 그래서 요 위에서 놀면 아주 30만원 뭐 31만원 위에서 놀면 아주 아름다운데 지금 시간에서는 30만 3천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1차 지지 구간은 깨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. 네, 내려가겠죠.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, 시가 갭으로 밀리고 다시 반등을 해주느냐,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냐는 이제 내일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고, 한 29만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라운드 피겨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미 MSCI 관련해서는 확정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날 실적 발표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날의 변동성은 무조건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매출 증가,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. 근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상 매출액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에요. 시즌이 예상 매출액이 1000억인데 하도 900억 나왔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럼 수젠텍 마냥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억을 예상했는데 900억밖에 안 나왔다고?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 하면서 툭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정도는 뭐 양호해 하면서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상 영업이 예를 들어 1000억을 예상했는데 1200억이 나왔어요. 그럼 와 실로 대박이구나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함부로 예상을 할 수 없는 게 실적 좋다고 해가지고 가다가 고꾸라진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무슨 이슈가 있는 날 발표가 있는 날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일전에 뭐 시즌 얘기는 아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한창 뭐 풍력이니 수소니 뭐 친환경이니 쭉쭉 올라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순간 막 아주 막 난리가 쳤잖아요. 뭐 결국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을 하자 이거죠. 뭐 여러분들이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뭐 실적 이슈가 있는 그 분기마다 그 다 겪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뭐 이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피크아웃은 좀 기우다. 지금 어차피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든 치료제가 만들어지든 명확하게 이걸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혹여나 하면서 내가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만 조금 뭐 지역 확진자나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진단 키트라든지 해외에서 원하는 진단 키트가 시젠일 경우가 되게 많죠. 지금 외국에서도 뭐 FDA에서도 장비 승인도 해줬고 시젠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됐다고 봅니다.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 이틀 이슈에 이렇게 잔파동에 이렇게 조금 막 우려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끌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혹여나 하지만
여기서 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서 요번 주는 장기로 보셨다고 하더라도 뭐 장기로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덮어 놓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되시겠지만 내가 이거 조금 먹고 나와볼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결과적으로 요번 주는 한번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.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안 크고 그냥 실적 발표놓고 무난무난하게 쭉 꾸준히 우상향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하자,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보시고 내일은 이제 아침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개파락하는 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까지 밀리는지, 어디서 저점을 다지고 하방 경직을 어느 구간에서 지켜주는지는 꼭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